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너, 그 여자랑 뭐 하는 거야? 사진 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 쿵쾅거렸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그녀의 비밀이 폭로된 충격이 오히려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지은은 28살,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며 웃는 얼굴로 동료들을 대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집안으로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 어머니는 교사였다. 지은은 어릴 적부터 착한 딸로 살아왔고 대학을 졸업한 후 자연스럽게 남자친구를 사귀라는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여자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숨겨왔다. 그날 저녁, 지은은 카페에서 민지를 기다렸다. 민지는 25살, 자유로운 예술가로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꾸렸다. 그들은 우연히 만났다. 지은이 출근길에 비를 피해 카페에 들어갔을 때 민지가 창가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민지의 미소가 지은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림 예쁘네요. 지은의 말에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해요. 당신 눈빛이 더 예뻐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만남은 잦아졌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머니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지은은 카페에 앉아 손을 떨며 민지에게 말했다. 엄마가 알아버렸어. 우리 사진을 봤대.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우리가 조심했잖아.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친구가 올린 사진에 우리가 함께 찍혔어. 이제 어떻게 해?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내자. 나랑 같이 살자. 그 말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자유로워 보이는 민지조차도 이런 상황을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정상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학교에서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자신을 부정하고 남자들과 데이트를 강요당했다. 하지만 민지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느꼈다. 민지의 자유로운 영혼이 지은의 억눌린 감정을 깨웠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한 소문 들리던데 한 동료가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그녀처럼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더했다. 그녀는 퇴근 후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회사에서 이상했어. 소문 난 것 같아. 민지는 지은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민지 자신도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자유롭게 살기로 결심했다.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성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을 사랑하면서 그녀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각오를 해야 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너 때문에 나 바뀌었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다. 너, 집 나가.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건 용납 못해. 그 순간, 지은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다. 그녀는 짐을 챙겨 민지의 집으로 갔다. 이제부터 같이 살아. 이민지가 안아주었다. 이 선택은 지은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고립.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민지와의 삶은 달콤했지만 앞날의 불확실성이 그들을 압박했다. 지은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 활동을 줄여 지은을 지키려 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와의 전쟁이었다.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지은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그는 지은의 비밀을 알고 협박했다. 돈 주지 않으면 모두에게 말할게. 지은은 당황했다. 왜 그래? 우리는 끝났잖아. 하지만 그는 집요했다. 민지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내가 해결할게. 그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전 남자친구를 만나 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배신의 시작이었다. 민지는 지은의 전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 마음이 무거웠다. 이게 최선일까?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한 선택이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싹 텄다. 카페에서 그를 만난 민지는 돈을 건넸다. 이제 그만해.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원해. 민지는 충격받았다. 이 거래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줄 몰랐다. 지은은 민지의 변화를 느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지가 대답을 피하자 지은의 의심이 커졌다. 그녀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이 점점 균열을 보였다. 지은의 가족은 여전히 연락을 끊지 않고 압력을 가했다.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 집으로 돌아와. 내가 잘못됐어.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삭제했다. 사회적 압력도 만만치 않았다. 지은의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상사가 은근히 말했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지은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칠까 봐 무서워.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쌓였다. 그녀는 지은 몰래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났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의 돈을 더 주며 말했다. 이 비밀이 지은에게 발각될 위험이 커졌다. 어느 날 지은이 민지의 휴대폰을 보았다. 메시지, 돈 더 가져와. 의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민지는 당황하며 설명했다. 너 보호하려고 한 거야. 지은은 분노했다. 나한테 말하지 않고? 이게 배신이잖아.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지은은 소리쳤다. 너도 나처럼 두려워하는 거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나도 약해.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가족을 버린 대가가 너무 컸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는 꿈님인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예술 활동이 줄어들면서 창작의 열정이 식었다. 이 사랑이 나를 망치고 있어. 민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동성애자 지원 그룹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사는 사람 많아. 한 멤버가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민지에게 말했다. 함께 싸우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지만 지은의 상황이 그녀를 압박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얘기 좀 하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문을 열었다. 엄마, 왜 왔어요? 어머니는 말했다. 내가 걱정돼. 이게 내 행복이야. 지은은 대답했다. 네, 이게 나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너를 용납할까? 이 대화는 지은에게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니의 걱정이 진심인지 아니면 조종인지. 민지는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다. 내 가족이 너를 되찾으려 할까봐. 지은은 안심시켰다.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방문 후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민지는 상처받았다. 나만으로는 부족해. 이 말다툼은 더 큰 균열을 만들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다. 전 남자친구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지은의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은 상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개인 문제로 업무가 방해되면 안 돼.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퇴근 후 그녀는 민지에게 울며 말했다. 모든 게 무너져. 민지는 결단을 내렸다. 내가 그놈을 막을게. 하지만 이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민지는 전 남자친구를 만나 대면했다. 그만해.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게. 그는 비웃었다. 너희 관계 공개할까? 민지는 분노로 떨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지은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미안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어. 지은은 용서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이 용서는 표면적이었다. 지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너 이상해. 한 친구가 말했다.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민지도 자신의 예술 커뮤니티에서 비난을 받았다. 그런 관계로 이미지가 나빠오. 한 동료가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지만 각자의 피해가 쌓였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 날,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개인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해가 돼 상사의 말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 민지는 안아주었다. 내가 일할게. 함께 버티자. 하지만 이 순간 민지의 마음에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그녀는 지은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느꼈다. 지은의 가족이 개입했다. 아버지가 민지의 작업실로 찾아왔다. 내 딸 내놔.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다. 민지는 당황했다. 지은 씨는 자유로워요. 아버지는 웃었다.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집안 망쳤어. 이 만남은 민지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내 가족이 무서워.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를 만나 말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가. 지은은 고민했다. 이 화해가 진짜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민지는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다. 내가 돌아갈까봐. 민지의 배신이 드러났다. 지은이 민지의 일기를 우연히 보았다. 지은을 위해 포기해야 할까? 나의 자유가. 지은은 충격받았다. 너, 나를 사랑하지 않아.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고민이었어. 하지만 지은의 신뢰가 깨졌다. 그들은 크게 다퉜다. 너도 나처럼 약한 거야. 지은이 소리쳤다.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퍼졌다. 동성 커플의 비극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은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제 끝났어. 민지는 지은을 보호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 예술 전시회가 취소되었다. 이미지가 나빠. 주최 측이 말했다.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했다. 미안해, 민지야. 이게 최선이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 버리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자신을 찾으려고. 이 이별은 둘 다에게 큰 상처였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민지에게 있었다. 가족의 환영이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민지는 홀로 남아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예술로 감정을 표현했다. 그림에 지은의 얼굴을 그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내가 배신했어. 그녀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나의 약함 때문에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 생활은 지옥이었다. 매일 압력이 가해졌다. 남자 만나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거부했다. 못해요. 이 대립은 가족 내 분쟁을 일으켰다. 어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은은 밤마다 민지를 생각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민지는 지은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지은의 회사에 가서 소문을 바로잡으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모았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그녀의 연설이 온라인에서 퍼졌다. 이 행동은 용감했지만 더 큰 반발을 불렀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흔들렸다. 민지가 나 때문에 그녀는 가족에게 대항했다. 나는 민지를 사랑해. 아버지는 분노했다. 집 나가. 지은은 다시 짐을 챙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지가 없었다. 그녀는 거리로 나섰다. 민지와의 재회는 우연이었다. 거리에서 민지가 그림을 그리던 중 지은이 나타났다. 민지야. 민지는 놀라 안아주었다. 돌아왔어.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지은은 말했다. 가족이 포기하네. 민지는 결의했다. 함께 싸우자. 이 재회는 새로운 갈등을 가져왔다. 가족의 개입이 심해졌다. 아버지가 민지를 고소하려 했다. 협박죄로 민지는 두려웠다. 지은은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 상황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이 사랑이 가치 있어? 지은이 물었다. 법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를 협박죄로 고소했다. 내 딸을 유혹했다.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었지만 사회적 압력이 작용했다. 민지는 변호사를 구했다. 이건 부당해. 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지은은 가족을 설득하려 애썼다. 아빠, 그만해요.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이 고소는 그들의 삶을 망쳤다. 민지의 예술 활동이 중단되었다. 지은은 실직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들은 서로를 지탱했다. 하지만 내적 상처가 깊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 이게 우리의 길이야. 사회적 반발이 커졌다. 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동성 커플의 법적 분쟁에 지은은 인터뷰를 거부했다. 하지만 온라인 댓글은 잔인했다. 비정상. 사회 문제, 이 시선이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민지는 지은을 돌보았다. 괜찮아질 거야. 민지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 너 나 배신했어. 그 여자는 민지의 비밀을 폭로했다. 민지가 과거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이야기. 지은은 충격받았다. 또 배신, 민지는 설명했다. 과거야. 이제 너뿐이야. 하지만 지은의 신뢰가 다시 깨졌다. 이 배신의 연속은 지은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가져왔다. 사랑이 모든 걸 정당화할까?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지은을 만나지 않았다면? 고조되는 긴장 속에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민지는 증언했다. 우리는 사랑해요.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사회적 편견이 느껴졌다. 지은의 아버지는 증언했다. 내 딸을 망쳤어. 이 재판은 가족의 분열을 가져왔다. 어머니가 지은 편을 들었다. 아빠, 그만해. 이 반전은 아버지를 분노케 했다. 재판 후, 민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는 컸다. 그녀의 명성은 실추되었다. 지은은 가족과 단절되었다. 이제 진짜 자유야.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컸다.
그들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지은은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에게 털어놓았다. 내 선택이 옳았나요? 상담사는 말했다. 내 감정을 따르세요. 이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을 발견했다. 민지도 예술로 회복했다. 그녀의 새 작품은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하지만 여전한 갈등이 있었다. 사회의 시선이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새 직장을 구했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그 사람, 동료들의 수군거림.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포기할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우자. 이 싸움은 더 큰 대가를 요구했다. 민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지은은 걱정했다. 나 때문에 민지는 웃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이 말은 빈말이었다. 점점 그들의 관계가 시험받았다. 지은의 옛 친구가 나타났다. 돌아와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은 거부했다. 하지만 유혹되었다. 정상이란 뭐지? 그녀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너, 나 떠날 거야.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민했다. 이 딜레마는 그들을 대면하게 만들었다. 우리, 정말 행복해? 민지가 물었다. 대면의 순간이 왔다. 지은과 민지는 카페에 앉아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 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워,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만할까? 이 말은 둘 다에게 충격이었다. 하지만 필요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사랑했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별 후, 지은은 홀로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 직장을 구하고 자신을 재발견했다.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점점 수그러들었다. 지은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했다. 동성애 권리 운동에 가담했다. 내 목소리를 내자. 이 과정에서 그녀는 성장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예술로 성공했다. 전시회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호평받았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관객들은 공감했다. 민지는 새 연인을 만났다. 하지만 지은을 잊지 않았다. 첫사랑이었어. 시간이 지나 지은과 민지는 우연히 재회했다. 거리에서. 잘 지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네, 너는. 그들은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이 재회는 식지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반성했다. 가족, 사회, 사랑 사이의 균형. 그녀는 블로그에 썼다. 사랑은 자유지만 대가가 따른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작품은 사회적 변화를 촉구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혼자 앉아 생각했다.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을까? 그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녀는 강해졌다. 민지도 새로운 삶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배신과 용서는 성장의 일부야. 그녀는 지은에게 편지를 보냈다. 고마워. 지은은 답장했다. 나도.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많았다. 지은은 운동을 계속했다. 변화는 우리부터. 이 모든 여정 끝에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